안녕하세요.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제 상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전 사례에 적용하면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성립 여부는 필요한 서류까지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최종 판단은 반드시 해당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 지역에서 2017년 8월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추가로 2년 거주까지 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신규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로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해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물론 2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속한다면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별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택 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성립 여부입니다. A주택은 2017년 10월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은 2019년 8월에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2019년 9월에 매수하고 2020년 2월에 매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A주택과 B주택 간의 일시적 2주택이 성립하는가입니다. 이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먼저 A와 B주택 관계를 보죠. A주택을 2017년 10월에 매수했고 B주택을 2019년 8월에 매수했으니까 A주택 매수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매수한 것이 돼서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C주택은 A와 B주택 사이에 낀 것이 아니라 이미 일시적 2주택 조건이 성립하고 나서 이제 사고 판 것이죠. 양도세 판단 여부는 항상 해당 주택 매도 시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A주택을 매도하려는 시점에서 보면 이미 C주택은 없는 상태가 되고 오직 A와 B주택만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B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성립돼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된 상태라면 그 이후에는 가능만 하면 수십 수백 채의 집을 사고 팔아도 이미 조건이 성립된 주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앞선 사례와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주택 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성립 여부입니다. A주택은 2018년 8월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은 2019년 2월에 매수해서 임대를 주고 있고요. C주택은 2021년 1월에 매수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A주택은 중과세로 이제 매도할 예정이고 모든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이 경우에서 B와 C주택 간의 일시적 2주택이 성립하는가입니다. 이번 경우 역시도 A주택이 B와 C주택 사이에 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B와 C주택의 관계만 따지면 됩니다. 먼저 C주택 매수 전에 A주택을 중과세로 매도했기 때문에 B와 C주택 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둘의 관계를 보죠. B주택을 2019년 2월에 매수했고 계획대로 C주택을 2021년 1월에 매수하면 B주택 매수 1년이 지나고 C주택을 매수한 것이 돼서 결국 일시적 2주택이 성립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C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22년 1월까지 B주택을 매도하면 역시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두 사례를 정리하자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사이에 다른 주택이 낀 것이 아니라면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두 주택에 대해서만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은 성립하는데 마침 매도하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보시죠. 사례 조건은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하다고 보고 B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주택이 B와 C주택 사이에 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B와 C주택 관계만 따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B와 C주택 사이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는 B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한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고민이 되겠죠. 과세가 된다면 엄연히 2주택이니까 중과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이니까 일반과세가 될 것인지 고민이 될 겁니다.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되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가 됩니다.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이 되고 양도차익에 따라서 누진세 구간이 적용돼서 중과세 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따질 때 과연 두 번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잔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A주택은 2016년에 매수해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B주택은 2019년 2월에 계약하고 2020년 1월에 잔금을 마무리했습니다. A주택 매도 시점을 B주택의 계약일에 맞춰야 할지 아니면 잔금일에 맞춰야 할지 판단이 애매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A주택을 2016년에 매수했고 B주택을 2019년에 매수했으니까 1년 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A주택은 2017년 8월 이전에 매수했으니까 조정대상 지역 상관없이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 3년은 신규 매수 주택의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완료한 날부터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020년 1월에 잔금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A주택은 2023년 1월까지만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입주권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성립 여부를 보겠습니다. A주택은 2019년 5월에 매수했습니다. B주택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아직 매수는 하지 않았고 매수 일정도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느냐 그리고 주택으로 본다면 과연 언제 매수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될 수 있느냐입니다. 우선 재개발 입주권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매수일 즉 잔금을 마무리하면 그때부터 바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주택수에 들어간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주택을 매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매수하면 되겠죠. A주택을 2019년 5월에 매수했으니까 재개발 입주권은 2020년 5월 이후부터 언제든지 매수해도 좋고 만약 두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속한다면 2021년 5월까지 A주택을 매도하면 되고 비규제 지역이라면 2023년 5월까지 A주택을 매도하면 A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인정돼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번에는 분양권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성립 여부를 보겠습니다. A주택은 2020년 6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B주택은 분양권으로 2020년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권의 계약일이 710 대책 이후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A주택은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일시적 2주택 조건이 성립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은 7월 10일 이후에 계약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주택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2주택 이상이 되었을 경우만 분양권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약 당시가 아니라 등기하고 나서 입주하면서 완전히 분양권을 취득을 완료해야 그날부터 1년 이내에만 A주택을 매도하면 A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돼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본 경우는 분양권 취득세 역시 중과세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아니라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보겠습니다. A주택을 2020년 8월에 매수했고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B주택은 2021년 12월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B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과연 중과세가 되느냐입니다. 나중에 A주택을 팔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선 일반과세, 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A주택 매수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B주택을 매수했으니까 매도 시점만 맞는다면 일단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된다고 보고 B주택의 취득세는 먼저 일반과세를 합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가 적용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본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B주택을 매수하고 1년 뒤인 2022년 12월까지 A주택을 매도하면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주어진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하면 2주택자로 간주돼서
5에서 7%의 남은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단은 일반과세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최종 성립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가 최종 결론 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빈번한 상황을 기준으로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사례는 원칙에 입각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세부 조건이나 증빙 서류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글로 문의하기보다는 반드시 해당 전문가에게 유료로 상담을 받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